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말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막막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짐인지 헷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그 변화가 두렵고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지만 건강 수명은 65.5세에 불과합니다. 즉, 마지막 약 18년을 아프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습관과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3세 이봉순 어르신과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최재호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으며 심지어 같은 내과에서 같은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봉순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목요일에는 동네 경로당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붓을 들고 흰 종이 앞에 앉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눈빛은 또렷하며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들립니다. 반면 최재호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외출을 거의 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고 자식들이 전화해도 그냥 집에 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고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후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 편하게 쉬어야지. 이 생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천천히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향한 선택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의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멈춤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1세 박명자 어르신은 70세 생일을 맞던 해에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고 싶으면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제는 버스 시간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냥 안 가게 됐습니다.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외출이 줄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생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극을 잃었어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을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멈추는 것이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노화의 원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70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6세 강정임 어르신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던 그 순간을 강 어르신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이 앉던 의자, 남편이 마시던 찻잔, 남편이 보던 신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인데 운전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만두세요. 취미생활도 좀 줄여요. 체력이 달리잖아요. 친목 모임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강 어르신은 잠시 그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도 강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직접 운전해서
꽃꽂이 수업에 나갑니다. 꽃을 다듬는 그 시간, 손끝에 느껴지는 꽃잎의 감촉, 물냄새, 풀냄새,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등산로를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걸으며 남편과 대화를 한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온천을 갑니다. 웃고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이 줄면 말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방향 판단, 거리 계산, 돌발 상황 대처. 이 모든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집중력, 창의력, 성취감의 원천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감정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한꺼번에 그만두는 순간 몸과 뇌도 함께 멈춥니다. 그것이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시간대를 바꾸십시오. 야간 운전은 줄이고 낮에 익숙한 길만 다니십시오. 등산이 힘들다면 거리를 줄이십시오. 10km를 3km로, 3km를 1km로.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되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 임순례 어르신은 한때 이 참는 삶을 살았습니다. 70세 생일 직후 당뇨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식단 조절을 권유했습니다. 임 어르신은 그날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수육을 끊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수육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끊었습니다. 손녀랑 같이 먹던 떡볶이였습니다. 가끔 마시던 막걸리 한 잔도 끊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랑 마주 앉아 마시던 그 막걸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자 밥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근육이 줄었습니다. 기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집안에서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서려 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임 어르신 옆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육이 너무 없어요. 드셔야 합니다. 임 어르신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참은 것이 건강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참은 것이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과식이 아닙니다. 바로 저영양입니다.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어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입원하고, 입원하면서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은 60세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달걀 1개에 약 6g, 두부 반모에 약 1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십시오. 콜레스테롤 이야기도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는 이유로 달걀을 끊고 고기를 끊고 모든 즐거움을 참는 삶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도쿄도 건강장 수의료 센터의 연구에서 약간 통통한 노인이 마른 노인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른 것이 건강하다는 상식이 7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단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억지로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오래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을 끊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80세 이정자 어르신은 7년 전 4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하려다 참다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 어르신의 삶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웃을 이유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같이 볼 사람이 없으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놀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드신 게 뭐예요? 이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글쎄, 뭘 먹었더라. 오전에 먹은 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뇌 노화를 크게 가속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에 걸쳐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 수명을 가장 강력하게 결정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식의 권유로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7년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3번 만에 겨우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를 받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이정자 어르신은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두 사람은 그날 1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통화했습니다. 40년 세월이 7년의 침묵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달 기억력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뇌도 살아납니다. 사람을 끊는 순간 삶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순간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 드니까 소식해야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역전됩니다. 소식보다 저영양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적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서 쓰러지는 것이 70세 이후의 현실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 권고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7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절반도 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반만 넣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입에 맞지 않는다면 생선으로,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달걀과 두부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단백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D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 우울감 예방까지 관여합니다. 매일 30분씩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드시는 것. 그것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속도입니다. 한 입에 30번 씹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씹는 것 자체가 뇌 자극이 됩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소화효소가 음식을 미리 분해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뇌가 깨어납니다. 드시는 것을 즐기십시오. 즐겁게, 천천히, 충분히.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탁 위의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일상 습관들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루틴을 일부러 깨십시오.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TV 프로그램. 편안하죠? 그런데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내일 산책길을 딱 한 블록만 바꿔보십시오. 평소 안 읽던 책을 펼쳐보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를 시도해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력, 사회성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치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일기를 쓰십시오. 스마트폰이 아니라 펜으로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글씨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잠들기 전 불안감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쓰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세 번째, 들리지 않으시면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십시오. 보청기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보청기는 안경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듯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써야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청력 손실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들려야 대화하고 대화해야 뇌가 삽니다. 네 번째, 약을 줄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70세 이상 어르신 중 평균 5가지에서 7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약이 동시에 몸속에서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로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 주치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 중에서 줄여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는 용감한 질문입니다. 5번째, 치아를 지키십시오. 치아는 전신 건강의 창문입니다. 이가 아프면 씹지 않게 되고, 씹지 않으면 먹는 것이 줄고, 먹는 것이 줄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치주질환은 심장질환, 당뇨,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식후 물로 한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산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은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삶을 지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최재호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던 그 어르신이 지난해 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이 채널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바꾸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 한 번씩 나가는 것. 처음 나간 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되나? 아는 사람이 있나? 그냥 돌아갈까?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주에 옆에 앉은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달 후 최재호 어르신은 경로당 바둑 모임의 고정 멤버가 됐습니다. 반년 후 오래된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나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값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끊었던 것을 다시 이어갔을 뿐입니다. 어르신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즐기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시간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끊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전화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속도를 줄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만은 안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한꺼번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되 멈추지는 마십시오. 둘째, 즐거움을 참지 마십시오. 제대로 드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셋째, 사람을 끊지 마십시오. 하루 10분의 연결이 여러분의 뇌와 수명을 지켜줍니다.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명에게 오늘 연락하십시오.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습니다. 잘 지내지? 이 2글자면 충분합니다. 그 2글자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해보시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